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피냄새 진동하는 권력의 뒷골목, 바로 왕조를 무너뜨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틀어버린 암살 사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군주들, 그리고 그들의 심장에 칼을 꽂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기록된 범인은 존재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짜 배우는 따로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화려한 궁궐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서늘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인물, 바로 로마의 독재관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 원로원 회의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인류사에서 가장 유명한 암살극 중 하나입니다. 브루투스, 너 맞어? 라는 비명 같은 외마디는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브루투스의 칼날이 아닙니다. 왜 로마의 최고 엘리트들이 집단으로 달려들어 자신들의 영웅을 도살하듯 살해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공화정을 수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려 한다는 공포가 그들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으면 로마가 다시 자유로워질 줄 알았던 그들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더 잔혹한 내전과 황제정의 탄생을 앞당겼을 뿐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음모론은 카이사르 본인이 자신의 죽음을 설계했다는 설입니다. 당시 그는 지독한 간질과 건강 악화로 고통받고 있었고 구차한 노년 대신 불멸의 신하가 되는 길을 택해 암살의 징조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분석입니다. 진정한 범인은 브루투스가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고 싶었던 카이사르 자신의 야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동양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죽음으로 꼽히는 인물, 바로 소현세자입니다. 인조의 장남으로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다가 9년 만에 돌아온 그는 새로운 문물을 접한 깨어있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그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실록의 기록은 충격적입니다. 세자의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전형적인 독살의 징후입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세자의 병을 치료하던 어의 이영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익은 인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 조소용의 천거로 들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는 당시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혁신적인 사고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믿었던 아버지, 인조였습니다. 자식을 죽인 배후가 아버지라는 이 비극적인 암살은 조선의 근대화를 200년 늦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조는 왜 그토록 잔인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권력이라는 괴물이 인간의 천륜조차 집어삼킨 현장이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몰락을 예고한 기괴한 암살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불사신이라 불렸던 요승 라스푸틴의 죽음입니다. 황후 알렉산드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 국정을 농단했던 그는 1916년 12월의 어느 추운 밤 유수포프 공작의 궁전으로 초대됩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암살자들은 라스푸틴에게 청산가리가 듬뿍 든 케이크와 와인을 먹였습니다. 치사량의 몇 배였죠. 하지만 그는 멀쩡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황한 유수포프가 그의 가슴에 총을 쐈고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라스푸틴은 다시 눈을 떠 유수포프의 목을 조르며 도망쳤습니다. 암살자들은 다시 총을 쏘고 몽둥이로 난타한 뒤 그를 얼어붙은 내바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인양된 사체에서는 놀랍게도 익사가 사인으로 나왔습니다. 총 맞고 독 먹고 매 맞고도 강물 속에서 숨을 쉬려 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영국 정보부 MI6가 배후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러시아가 독일과 단독 강화를 맺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이 요원을 투입해 확인 사살을 했다는 주장이 사진 증거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을 뒤흔든 괴물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적인 첩보전이 벌어진 셈입니다.
영국 왕실의 가장 잔혹한 미스터리 중 하나인 타워의 두 왕자 사건은 어떻습니까? 1483년 에드워드 4세가 죽자 어린 아들 에드워드 5세와 동생 리처드가 런던 탑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그들의 숙부이자 왕위를 찬탈한 리처드 3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를 꼽주의 잔인한 악당으로 묘사하며 조카들을 죽인 살인마로 확정지었죠. 하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리처드 3세를 무너뜨리고 튜더 왕조를 연 헨리 7세가 진짜 범인일 가능성 말입니다. 리처드 3세는 조카들을 죽일 명분이 약했지만 헨리 7세에게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왕조의 씨를 말려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훗날 런던탑 계단 아래에서 발견된 두 어린아이의 유골은 누구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승자가 기록한 역사 속에서 리처드 3세는 영원한 살인마가 되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차가운 탑의 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암살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름,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존 윌크스 부스라는 배우가 연극을 관람하던 대통령의 머리에 총을 쏜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배우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부스가 남부의 열렬한 지지자였다는 사실 외에도 당시 북부의 강경파 세력이나 거대 금융 자본이 링컨의 전후 복구 정책과 화폐 발행 정책에 불만을 품고 그를 제거했다는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링컨의 경호원이 하필 그날 자리를 비웠던 점, 암살범 부스가 추격 과정에서 생포되지 못하고 즉사한 점 등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의 징후를 보입니다. 시대의 거인을 쓰러뜨린 것은 한 미친 연극 배우의 돌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경제 질서를 원했던 보이지 않는 손들의 합작품이었을까요? 프랑스 혁명의 불길 속에서 사라진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의 죽음은 국가에 의한 법적 암살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단두대로 보낸 진짜 주역은 굶주린 민중이 아니라 혁명을 주도했던 자코뱅파의 권력욕이었습니다. 특히 로베스피에르는 공포 정치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반대파를 암살하듯 처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암살자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합니다. 그 역시 자신이 만든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죠. 누구보다 정의를 외쳤던 이들이 권력을 잡는 순간 가장 잔인한 암살자가 된다는 사실은 역사의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암살은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전 세계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쏜 총알은 단순히 황태자 부부를 죽인 것이 아니라 1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미스터리는 암살 당일의 기막힌 우연들입니다. 첫 번째 폭탄 투척은 실패했습니다. 황태자는 일정을 취소하는 대신 다친 부하들을 문병하러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길을 잘못 들었고 차를 돌리려 멈춰선 그 자리에 마침 실패에 실망해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암살자 프린치프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간절히 원했던 당시 유럽 열강들의 정보기관이 만들어낸 정교한 덫이었을까요? 역사는 때로 너무나 완벽한 우연을 통해 암살의 길을 열어주곤 합니다. 근현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사건,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은 어떻습니까?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울린 총성은 한국 현대사를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범인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단독 범행인가 아니면 미국 CIA가 배후에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당시 한국의 핵개발 시도와 한미 관계의 악화는 미국이 박정희를 제거할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암살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의 엇갈리는 증언과 사라진 기록들 속에서 진실은 여전히 권력의 심장부 어디에선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왕조와 국가의 운명을 바꾼 이 수많은 암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은 승자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은 대개 사형당하거나 현장에서 사살되어 입이 막힙니다. 그리고 남은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기록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기록의 틈새를 보아야 합니다. 범행으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본 자가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범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암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적 소통입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물리적 제거로 끝내려는 시도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암살은 단 한 번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더 큰 독재를 불렀고, 소현세자의 죽음은 나라의 성장을 멈췄으며, 황태자의 암살은 인류 문명을 파괴했습니다. 암살자들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믿었겠지만 그들이 뿌린 피는 대개 더 큰 피의 홍수를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암살의 연대기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황금관을 쓴 왕부터 정의를 외친 혁명가까지 모두가 권력이라는 마약 앞에서 칼날을 갈았습니다. 누가 진짜 범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권력을 향한 인간의 통제되지 않는 탐욕 그 자체가 진범일 것입니다.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단 한 발의 총성이나 한 잔의 독배 앞에 무너지는 허망한 신기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 신기루를 차지하기 위해 암살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 사라진 증거, 조작된 기록들.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인 암살의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권력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림자 속의 단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소름 돋으시나요? 믿었던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아들? 아니면 죽지 않는 요승을 죽이기 위한 처절한 사투? 어떤 사건이든 그 이면에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비극적인 반복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장황한 피해 역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는 차가운 단검이나 의문이 와인 잔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범인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에도 더 깊고 짜릿한 역사의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